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예, 우리가 투자론 들어가도록 할게요. 프린트 안 줬나요? 프린트 뒤에 좀 달라고. 보실래요? 일단은 페이지 283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282페이지하고 283페이지로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책은 잘 쓰셨는데 일단 순서를 조금 제가 이제 순서를 제 나름대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로 가시면은 283페이지로 가셔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개념으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개념. 부동산 투자 파트는 부동산 투자 파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투자로는 나온다면은 한 7에서 8문제 정도 많이 출제가 되죠. 8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보통 7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요걸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갈 건데 지렛대 효과. 자, 먼저 거기 보시면은 투자의 개념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 투자라는 자체는 투자는 요거는 자금의 투입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안 나와야 돼요? 수익이 좀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 부동산, 임대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든요. 임대형 부동산에 자, 투자를 한다. 그럼 투자에 대한 개념을 이제 보신다면은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가져간다 라고 한다면 내가 1억을 낸 거는 현재인데, 자, 1억 2천 버는 건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그럼 내가 지금 낸 거는 확실한데 미래는 확실합니까? 아직은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위험이 따라요. 위험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확실히 지출을 해서, 자, 요거를 희생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 수익을 목적으로 우리가 교환하는 게 투자예요. 그러면 현재는 불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미래 수익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게 되면 위험이 따르겠죠, 그죠? 그래서 위험을 따라서 그만큼 이제 수익을 보상받으려고 한다.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없고요. 자, 만약에, 자, 투자를 했어요. 20억짜리. 자, 그럼 취득만 합니까? 여기 이제 임대형 부동산이면 임대료도 받죠. 그래서 운영도 하고, 그 다음에 처분도 해요. 그래서 운영해서 받는 이득을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처분해서 받은 이득을 자본이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임대료만 받아요? 양도차익도 있어요. 양도차익도 있죠. 그죠? 그래서 소득이득은 여러 번 받고 자본이득은 딱 한 번 받는데, 토지가 영속성이라는 얘기 배우셨죠? 토지는 오래 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 토지 같은 경우는 지대를 받을 수 있고요. 자, 건물 같은 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서 또 처분까지 갈 수 있다는 토지 영속성 때문이다. 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펜을 들어보세요. 여기는 중요한 거 없고요. 283페이지는 투자의 개념에 1번에 가시면 장래 수익은 항상 그냥입니까?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내포되어 있고,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투자의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하여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한다고 되어 있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소득이득은 임대료를 먹는 거예요. 소득이득은 이건 양도차익이에요, 임대료 수입이에요? 임대료 수입이나 땅은 지대 수입을 받죠. 여러 번 받고, 자본이득은 이건 그냥입니까? 나중에 양도차익입니까? 매매차익이나 양도차익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그 2번에 보시면 이제 파란 색깔의 보유기간 동안에 임대 수익도 받고요. 그 다음에 처분해서 또 양도차익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냥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돼요.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책을 잘 쓰셨는데 제가 이제 305페이지로 가볼게요. 원래 이게 그 순서가 있거든요. 책은 잘 쓰셨는데 305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지렛대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가 거의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따가 제가 지문을 하나 냈는데 지렛대 효과를 이제 우리가 한번 배워볼게요. 레버리지 효과죠.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자 우리가 기본 강의다 보니까 자 무거운 짐을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혼자서 들은 게 좋아요? 타인이 들어줄수록 좋아요. 들어줄수록 빨리 수월하게 올릴 수 있죠. 그죠? 이게 지렛대 효과여서 자기가 낸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해요. 무슨 자본이라고 한다? 자기 자본. 그거를 두자로 지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지분. 야, 너 거기 지분 있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지분이라고 하고. 그러면 타인 돈을 빌린 돈은 자기 자본이겠어요? 타인 자본이겠어요? 타인 자본이죠. 그러니까 타인 자본은 남의 돈을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저당 잡는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저당이라는 때가 이제 우리가 타인 자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인 자본 이제 부채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 저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A은행이 이제 빌려줬다면 은행이 이제 저당 투자자가 되고 갑돌이가 지분 투자자가 돼요. 자, 그럼 만약에 부동산에 투자해서 20억 빌딩을 샀어요. 그러면 임대 수익과 양도 차익을 원하지만 은행은 그냥입니까? 이자 수익을 원합니까? 그럼 투자에 대한 게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 자본을 많이 올리게 되면 지렛대 효과는 커져요. 그러면 내 지분 수익률이 낮아져야 돼요? 지분 수익률이 높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입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게 지렛대 효과예요. 근데 안 위험해요? 또 위험해요.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위험이 무조건 증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타인 자본을 빌리게 되면은 지렛대 효과도 커지고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도 높아지지만 안 위험하다, 위험도 증가한다. 증가해요. 자금의 융통에 대한 위험이기 때문에 지렛대 효과 나오면 무조건 위험은 감소다, 증가다, 증가로 가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 지분은 남의 돈이에요, 지분은 내 돈이에요. 내 돈이고 저당은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죠.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하실 게 지분은 따라서 지 거, 저당은 따라서 저분 거. 저분이 누구시죠? 은행이시죠. 그러니까 저분이 먹는 거와 내가 먹는 게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염두에 요새 좀 성행하는 게 갭투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세 끼고 주택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전세 끼고 산다는 거는 전세 자금이 내 돈이에요, 타인 자본이에요. 그럼 2년 있다가 집값이 올라가죠. 이것도 지렛대 효과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수익금. 근데 이제 수익률에 대한 지렛대 효과를 이제 가볍게 계산 문제를 보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총투자 금액이라고 봐요. 통투자에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 강의에 순수익에 대한 순영업소득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냥 배웠다고 하셔야 돼요. 순영업소득. 그래서 생각이 안 날 뿐입니다. 그죠? 순영업소득이라는 순전히 순수익이라는 걸 얻었죠. 그죠? 그 순소득, 순영업소득을 얻어서 우리가 만약에 2천만 원을 얻었다고 봐요. 그럼 전체적인 총자본 수익률이라고 나오거든요. 통자본 수익률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전체 종합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그럼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을 얻었다. 그럼 20% 수익률이 난 거죠. 그러면 타인 돈을 빌려서 이 수익률보다 적게 나와야 돼요?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좋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자 4천만 원이 내 돈이에요. 내 돈은 타인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 그래서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 그러면 1억에서 4천만 원은 내 돈이니까 얼마를 빌렸겠어요? 6천만 원이죠. 그럼 6천만 원은 자기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이죠.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저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인 자본을 저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자기 자본을 아까 줄여서 지분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지분 수익률을 구하라는 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타인 자본은 그냥입니까? 이자가 나갑니까? 그럼 이자 금리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차익 금리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10%가 나왔다. 그럼 그냥요 600만 원을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거는, 자 보세요. 이제 1억을 갖고 투자했어요. 4천만 원 갖고 투자했어요. 금액이 좀 적어졌죠. 4천만 원에 투자해서 우리가 2천만 원을 벌었다는 거는 수익률이 낮아지겠어요? 당연히 수익률이 높아지겠어요? 높아지겠죠. 분위기가 안 좋은데 다시 갈게요. 아까는 얼마를 투자해서 전체죠? 이건 얼마만? 4천만 원에 대비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수익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어차피 계산은. 아시겠습니까? 1억에 2천보다 4천에 2천이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입니까? 이자를 빼야 됩니까? 빼야 돼요. 이자 금리가 높으면 이 지렛대 효과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런가요? 그럼 이자가 높아야 된다, 이자가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렛대 효과는 이 20%보다 이 차익금리가 높아버리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20%보다 이자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플러스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럼 얘가 20%인데 10%밖에 아니다. 그러면 그 차익을 먹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정해지로 똑같아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천천히 갈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임대료만 받아요. 나중에 양도 차익도 있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문제가 가치가 상승률이 만약에 10%다. 그럼 그냥입니까? 1,000만 원을 벌었습니까? 벌었죠. 그래서 양도 차익까지 계산하라 그러면 1,000만 원까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치 상승이 만약에 그냥 없다고 가정했을 때 2천만 원만 번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2천만 원에다가 그냥이 돼요. 이자를 빼야 돼요. 그럼 6천에 10%니까 600만 원을 빼야 되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할 게 있고 제가 할 게 있는데 2천만 원에서 600만 원을 빼면 얼마예요? 여러분이 할 게 있고 제가 할 게 있는 거예요. 얼마죠? 1,400만 원이죠. 그럼 1,400만 원을 4천만 원으로 나누면 몇 퍼센트일까요? 이건 제가 할게요. 35% 나와요. 그러면 수익률이 낮아지겠어요? 수익률이 높아지겠어요? 높아지겠죠. 그런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이자가 중요합니까? 이거 갖고 따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이 전체 수익률보다 낮아야 돼요? 더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서 그냥 해야 돼요? 돈을 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질의 똑같은 이자를 빼서 더 수익률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아야 되는 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높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분 수익률입니다. 지분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전체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자체가 이제 요게 종합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럼 요게 저당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자가 높아야 돼요. 이자가 제일 낮아야 돼요. 낮아야지만 내가 수익률이 높아져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반대로 되면은 마이너스가 돼요. 부가되면 요거는 그냥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내 수익률이 낮아져요. 이자를 너무 많이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보다 그냥요 이자가 더 높아요. 이자 높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립적이라는 것은, 중립적은 아예 지렛도가 발생하지 않는 게 얘네들이 다 같아 버려요. 그럼 타인 돈을 빌려도 그냥입니까? 수익률이 같습니까? 같으니까 지렛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하냐면, 자 기본 강의에서는 요 두 개 가지고 따져요. 그럼 영세 항상 생각하실 때 이건 그냥입니까? 전체적인 수익률입니까? 수익률이 이자보다 낮아야 돼요? 이자보다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그래야지만 지렛대 효과가 자기 자본 수익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20인데 얘가 10이면 요 플러스 10만큼 내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낮아진다, 높아진다? 높아져요. 근데 막 사채 같은 거 빌리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요. 그죠? 그러면 요거 20% 나왔는데 이자가 30% 나올 줄 알아요. 그럼 하시면 돼야 안 돼요? 난리 나요. 난리 나.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그럼 수익률이 20%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근데 만약에 20%에서
이자도 20%면 남는 게 없죠. 그러면 이건 투자에도 자기 자본도 20%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가 우리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타인 자원을 많이 빌리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지렛대 효과가 커집니까? 커지죠.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죠. 근데 그냥이다 위험할 수도 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렛대를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 근데 불안해하지 마세요. 한글로 레버리지라고 나오니까 그냥 레버리지 나오면 지렛대 효과로 쓰시면 돼요. 아직 영어로 절대 안 나요. 한글로 레버리지 나오니까. 그러면 이 지렛대 효과 나왔다. 무조건 위험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제가 이 저자분이 책을 잘 쓰셨는데 나중에 요약을 해서 제가 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기출 나왔던 제가 요약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것만 305페이지 보고 계셔요? 그럼 펜 들어보세요. 개념 갑니다. 자, 타인 자본 부채를 활용했죠. 부채 동그라미.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총자본 수익률을 증폭합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폭합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총자본이에요?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을 올리는 것이지 총자본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나 부채비율 나중에 이제 두 가지도 이제 다 배우셨으니까 이 두 가지가 증감이 타인 돈을 빌린 비율이에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 요 금융기관에 땡길 수도 있지만 그냥요 요 전세 계약할 수도 있어요. 갭투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전세 보증을 가지고 나중에 투자를 창출해도 그것도 지렛대 효과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전세금에도. 그래서 차입금을 동반하여 투자하면 위험과 수익이 동시에 증폭되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정부 중립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정이 플러스가 되려면 그냥 해야 돼요. 요게 이자가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고 중간에 총자본이 있고 자기 자본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부는 그냥입니까? 내 자기 자본이 하락합니까? 하락하니까 이자가 세서 그래요. 차입이자가 총자본이 있고 자기 자본이 가장 작아지고 중립적은 그냥입니까? 다 동일해집니까? 동일해지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정의 레버리지 효과 대부비율과 관련되는 게 자 정은요 자 항상 마이너스가 나와요 얘가 플러스가 나와요 그러면 대부비율을 빌리게 되면 그냥입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집니까 높아져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불하는 건 어떻죠 이자가 세죠 그럼 이건 돈을 빌리게 되면 내 수익률이 높아진다 하락한다 하락하게 되고 중립적은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총자본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문제 드린 1번은 무조건 레버리지 나왔다 그럼 위험이 감소한다 위험이 증가한다 증가한다고 지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좀 도와드려 볼게요 지금 프린트 1번 있어요 1번을 보시면은 정의 레버리지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과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은 감소한다 무조건 증가한다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덜 믿으시고 그냥 레버리지 나오면 위험 감소다 무조건 증가다 증가요 중간의 내용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항상 저를 믿으시고 지렛대 효과 나왔다 위험 감소다 증가다 증가 찍으시면 돼요 중간에 얘기는 그냥 여러분이 걸릴 것 같아서 가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 내가 투자했어 부채비율이 커졌어. 그럼 경기 변동과 금리 변동이 변할 수도 있죠. 그 위험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 그냥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319페이지로 가볼게요. 319페이지. 그래서 321로 가십니다. 321로 가시면은 참고적으로 얘기하지만 조금 왔다 갔다 요것만 좀 왔다 갔다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원래 순서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 저자분이 자기의 스타일이 약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스탠다드라고 하죠. 우리가 항상 이 학개론이라는 스탠다드는 순서가 있거든요. 지렛대 효과 다음에 321페이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의 위험을 봐야 돼요. 부동산 투자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투자하는데 위험이 따릅니까? 그럼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가져가셔야 돼요. 이 5가지 위험이 있거든요. 이 지렛대 효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럼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몰라야 돼요? 위험의 유형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대처할 수도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요거 나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죠. 그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금, 법, 인유. 옛날에 이자율 위험이 나왔는데 요즘 이자율 위험이 잘 안 떠요. 그래서 이제 5가지가 사업상, 금융적, 법적, 인플레,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사업을 했어요. 그럼 그냥 이래요. 수익이 나와줘야 돼요. 사업 자체죠, 그죠? 그래서 이걸 경영위험이다 라고 하고, 사업상 자체에서 나타나는 사업 자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투자해서 임대사업을 하면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수익성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3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위험, 그 다음에 운영위험,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시장은 안 변해요? 항상 변해요. 불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변합니다. 변화, 수요와 공급이 변한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임대사업을 이제 하려고 건물 하나 져서 분양을 하는데 공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수요공급을 예측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서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장 위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운영이라는 자체는 운영을 하면서 오는 위험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근로자들이 파업한다든가 또 영업 경비가 바뀐다든가 영업 경비가 변동해서 오는 위험을 운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위치적이라는 자체는요. 왜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9번지 아파트 단지인데 내가 아파트를 지려고 하는데 30번지에 공동묘지가 들어섰어요. 그럼 이거는 위치가 좋아요? 안 좋아요? 가까워서 좋아? 그렇진 않죠. 그죠? 그럼 내가 사업을 실패했죠. 그죠? 그러면 이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뀌어요. 절대적 위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럼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이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 들어보세요. 그냥 일단 한꺼번에 할 거니까. 이 금융 쪽이 지렛효과입니다. 그죠? 금융은 타인 돈을 빌려요. 그럼 아까 부채를 많이 빌리면 그냥입니까? 지렛효과는 커집니까? 근데 위험도 어떻게 되죠? 증가합니다. 그런가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금융 쪽 위험을 제거한다면 내 돈만 갖고 투자했어요. 그럼 금융 쪽 위험은 제거할 수 있죠. 근데 지렛대 효과는 발생되지 않겠다는 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고. 자, 법은요 항상 안 바뀌어요? 법은 바뀌어요. 바뀌죠. 법이 바뀌어서 위험한 겁니다. 정책이 변화라든지 변화 또 막 규제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정책이 막 규제를 정책에 대한 게 복잡해서 그래요?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바뀌어서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제 건물을 지려고 그러는데 막 그린벨트를 묶는다든가, 특히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막 투자하려면 무조건 내가 투기 가열주로 묶여요. 그냥이야 나 묶였어. 묶였죠. 그럼 그냥이야 정책이 바뀌어서 그래. 바뀌어서 그렇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인플레라는 것은, 자, 물가 상승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럼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전에 내가 임대료를 100만원 받고 있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 100만원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그래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난 임대료를 올려야 돼요. 올려서 임대인한테 전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임차인한테. 맞죠? 그 다음 이제 인플레라는 자체가 약간 대출자와 연결이 되는데 그게 지금 내용이 빠졌습니다. 언제 이따가 프린트랑 같이 풀어드리고 하고, 유동성은, 자, 어떠한 자산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정도가 유동성이에요. 자, 우리가 금이나 주식 같은 건 그냥입니까? 현금화가 빠릅니까? 근데 부동산은 현금화가 돼야 안 돼요. 낮은 유동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낮은 현금성이기 때문에 돈으로 바꾸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 2시쯤 가갖고 집에 가서 중개업소에서 주택 한번 팔아보세요. 그죠? 한 3시쯤 가갖고, 저 있잖아요. 좀 빨리 좀 팔아주세요. 언제 오실 건데요? 5시까지 목욕탕 갔다 올게요.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려요. 웃지도 않아요. 그럼 부동산은 현금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주식은 그냥이야 현금화하기가 쉬워. 난 수업 시간에 주식하는 사람 봤어.
그러면서 막 입금시키고 그래가지고 현금화가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바로 현금화가 될까? 안 되죠. 이게 굉장히 큰 위험이에요. 그래서 높은 황금성, 낮은 황금성, 낮은 황금성이죠. 그렇죠? 그럼 빨리 팔려면 그냥이야 금매로 내놔. 비싸게 싸게. 마음이 안 아파 아파. 저도 아파요. 그죠? 이게 유동성이 위험한 거죠. 현금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221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게 아직까지 기출이 안 돼서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세 가지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뭐 누구나 뭐 강사를 다 자기가 하는데 이 각계론 강사 중에서 박사학위 받은 저 처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공인 자격증을 가게 하면 제가 강의 못해요. 근데 민간 자격증을 같이 출제위원들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냈는데 이 세 가지가 요 세 가지만 들어가야지 다른 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가요? 그럼 여기에 금융적 위험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법적 위험은 들어가면 안 되죠. 이 세 가지만 딱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떤 게 들어가야 돼? 불러보세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조금 재밌게 하냐면 야매로 여러분이 어떤 사업장을 차리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찾기 어려운 위치 있어야 돼요. 쉬운 위치 있어야 돼요. 쉬운 위치 있어야죠. 무슨 위치? 쉬운 위치. 이렇게. 분위기 안 좋아? 자, 무슨 위치다? 쉬운 위치죠. 이게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아직까지 추제가 안 됐어요. 그죠? 그럼 이 쉬운 위치 중에서 다른 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언더스탠드? 무슨 위치? 쉬운 위치.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 이거. 그러면서 시장은 항상 안 변해, 변하거든요. 그래서 밑줄만 쳐놓으세요. 시장이 넘기시면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주는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해서 부동산이 임대 분양되지 않아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요 공급이 안 변합니까? 굉장히 변합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론 뭐 다 돈 벌고 싶죠. 근데 내가 막 수요가 많을 거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수요 감소했어요. 그럼 시장상이 변해서 그렇죠? 공급 과잉이 돼서 임대료 수입이 감소했다. 임대료가 하락했다. 예상된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위험이다? 시장 위험. 이런 게 이제 시장의 침체 같은 게 나타나서 그렇죠. 그렇죠? 운영이라는 것은 내가 운영을 하면서 오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들이 파업한다든가 자 어때요? 거기 보시면 영업경비 가다지출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게 뜹니다. 운영하고 영업은 똑같은 용어거든요. 그럼 영업경비 가다지출 나오면 이건 시장이야 운영이야. 운영 찍으셔야 되고요. 자 위치적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자 이게 시험 나왔었거든요.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게 아니죠. 그래서 상대적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실패한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밑에 금융적 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게 이 학계론의 FM인데 항상 지렛대 효과를 한 다음에 예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렛대 효과는 그냥요 타인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위험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 돈을 빌려서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냥야 타인 자본을 활용했죠. 근데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높아져서 재무적 위험이라고 하고 차입금에 대해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파란 색깔 기출인데 만약에 돈을 안 빌렸어요. 그럼 그냥야 투자 금액 전에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했어요. 그럼 금융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죠. 근데 대답해 보세요. 지렛대 효과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단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까지 나왔었고 그다음에 법적 행정적 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는 법적 규제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 투자했는데 정책이 바뀌어서 그래요. 바뀌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 밑줄 쳐봐요. 정부 정책이나 공법상이 중요한 거예요. 규제가 변경된 거예요. 변경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바뀌어서 그러시면 되고 밑에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은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그럼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런가요? 그럼 내가 임차인한테 100만원 받고 있었어요. 그럼 가치가 떨어졌죠. 그럼 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내 임대 수익이 화폐 가치 하락하는 위험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력 하락 위험이 돼요. 그런가요? 근데 그 파란 색깔은 장점이에요. 이 파란 색깔이 잘 나오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실물 자산입니까? 화폐가 아니죠. 실물 자산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인플레가 발생해서 물가가 상승하면 그냥이야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갑돌이가 지금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얘가 아주 잘하는 애예요. 똑똑한 애예요. 그럼 사람들은 화폐 가지려고 그래요? 얘 부동산 가지려고 그래요? 부동산 가지려고 하죠. 그런가요? 그럼 얘 실물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실물 자산에 투자한 게 현금 자산, 금융 자산과 달리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부동산도 이런 혜택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그죠? 근데 이걸 하나 빠뜨렸는데, 이게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자, 할게요. 지금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빌린 사람을 차입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차입자. 은행을 대출자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 차입자가 투자자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를 지금 얘가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럼 10억밖에 없어요. 그냥 해서 은행에다 10억을 땡겨야 돼요. 땡겨야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땡겼어요. 그럼 그냥이요, 돈을 갚아 나가야 돼요. 원리금을 갚아 나가죠. 그래서 매년 자, 매달 원리금을 만약에 100만원씩 갖고 있다, 1000만원씩 갚는다 봐요. 자, 그렇다면은 은행 입장에서 보세요. 자, 지금 인플레 위험하시는 거 아시죠?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화폐 가치가 어머어머 1000만원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냥인데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좀 해봐요. 더 받아야 되죠? 그래서 금리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있거든요. 그 만약에 고정금리를 했다, 그럼 이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얘는 그냥 더 받아야 돼. 그럼 변동금리로 선택하는 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믿으세요? 대출자가 인플레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면 고정을 원할까요? 변동을 원할까요? 변동을 해서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럼 2번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빠졌어요. 이게 두 번씩이나 떴는데 도와드려 볼게요. 지금 2번 있어요? 자,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데 장래 그냥이야 인플레이션 예상이 돼. 그럼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될까? 떨어지죠. 그런가요? 그럼 그 인플레를 반영하려면 은행은 이자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이자를 더 선호할까요? 변동을 선호한다는 게 두 번씩이나 떴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빠졌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변동이자 대신 고정이자를 대출하기를 선호합니까? 이게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그런가요? 그럼 고정금리보다는 무슨 금리로? 변동금리로 해야 그 인플레이션만큼 반영을 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거 별표 2개짜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족보에 2개인데 책이 좀 없어. 그죠? 안타까워. 아시겠죠? 그죠?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유동성은 우리 부동산은 현금화가 되어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투자가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죠. 아까 금매로. 부동산 가치의 손실 가능성으로 황금성 위험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위에 입문 과정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니치 아시죠? 그럼 거기다가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냥입니까? 현금화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주식을 선택하게 되면 언제든지 황금성을 또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자율 위험은 딱 한 번 나오는데 이자율이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수익률이 변동할 수도 있죠. 근데 이자율은 요즘 끊겼습니다. 자, 유동성 위험까지만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거까지만 꼭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렇게 보시고요. 되셨습니다. 잘 따라오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9페이지로 갈게요. 319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여러분들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입니까? 위험을 배웠습니까? 배웠으면 수익률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률이 세 가지 수익률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수익률이, 자, 따라보세요.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하나 빠졌죠. 그걸 이제 같이 넣으셨어야 되는데, 이 저자분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에 대한 그 철칙이 있어갖고 했는데, 이 요구 수익률까지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데, 일단 제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몇 가지 수익률이 있다?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수익률 세 가지를 잡고 우리가 냅니다. 그 투자 판단에 대해서 이제 기대와 요구를 가지고 실현 수익률은 투자한 후에 이제 그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아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초 강의 들었을 때 요구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 중에서 기대 수익률이 커야 투자하죠? 배우셨죠? 복습은 하시나요?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느낌 보면 알아요. 복습한지 안 하는지. 그래서 동영상 한번 입문 과정 한번 다시 한번 듣는 것도 좋습니다. 자, 수익률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이 세 가지 수익률을 가야 돼요.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투자를 해요. 1억이라는 걸 투자해서 수익률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수익률이. 그래서 내가 이제 1억을 투하한 거를 다음에 투하 자본, 여기 투하했다 해서 투하 자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또 투자 비용이라는 말도 씁니다. 내가 부동산 샀으니까 또 하나의 시장 가치예요. 내가 1억 주고 산 거죠. 그러면서 예상을 해요. 예상 순수익이 만약에 2천만 원을 예상한다. 그래서 요거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예상 수익률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항상 투자라는 건 투자한 후에 분석해야 돼요. 그 전에 분석을 해야 돼요. 전에 분석을 해야죠. 자, 미래가 아직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예상을 한 거지 확실한 건 아니죠. 투자한 전에 내가 기대 수익률을 따져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를 본 거죠. 자, 근데 그냥입니까? 내가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최소한 보장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 입문 과정에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자, 요구 수익률은 딱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은행이자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투자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그냥입니까? 은행이자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까? 최소한 이건 보장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은 최소란 단어가 붙습니다. 뭐가 붙는다? 최소. 최소 원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거 투자하게 되면은 더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0%만큼 내가 요구했어요. 그럼 기대가 커야지만 그냥입니까? 이 대안을 선택합니까? 선택하죠. 그러면 무슨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지만 저거를 선택하죠. 같을 때도 투자 안에 선택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요구한 것보다 안 나왔다. 그럼 선택되어 기각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각을 할 것이냐. 자, 그런다면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지금 이 시장 가치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인 가치입니다. 무슨 가치다? 객관적.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마다 같습니까? 요구하는 게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갑돌이는 10%를 요구할 수 있고요. 을돌이는 30%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돌이는 그냥입니까? 저대안을 선택합니까? 선택하고 얘는요? 기각하겠죠. 맞아요? 그럼 개인마다 같아요? 개인마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인 수익률이에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잡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할게요. 자, 기초 강의.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그럼 투자자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객관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객관적 수익률이 맞겠어요? 주관적이 맞겠어요? 주관적이 맞고 최대입니까? 최소입니까? 최소 요 정도 나와줘야 되겠죠? 요게 기준이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최대가 맞겠어요? 최소가 맞겠어요? 최소가 맞죠. 이 두 가지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시 갈게요. 이 요구 수익률은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요구하는 게 틀리거든요. 그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자, 최대다, 최소다. 최소. 네가 20%면 내가 투자하려면 최소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최대야, 최소야. 최소. 집에 가면 까먹어요. 그죠? 제가 어제 새벽 2시 라면을 만들었는데 내가 가다가 꿈속에서 요구르트 아줌마를 만났어요. 깜짝 요구르트 아줌마 만나가지고 요즘 요구르트 아줌마 전동차 타고 다니죠? 빨리 다녀요. 그래서 내가 배고파갖고 아줌마 그런 거예요. 왜요? 깜짝 요구르트 주소. 자, 깜짝 요구르트 주소. 자, 깜짝 요구르트 주소.
혀가 짧아갖고 요구르트 주대요. 그럼 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주가 뭐예요? 주한정. 그죠? 소가 채소죠. 어느 하고 왔더니 야매만 알아요. 언니 뭐야? 요구르트 주소 몰라 씨.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요구 수익률은 그냥이다, 주관적이다. 개인마다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최대다, 최소다? 최소. 아시겠죠? 그래서 끝을 정확하게 써야 돼요. 요구르트 주대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주소를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좀 즐기세요. 재밌어요? 재밌게 합시다. 나도 2시까지 가야 돼. 어차피 뭐 포기한 몸들이니까. 알겠죠? 그죠? 그럼 따라서 요구르트 주소. 그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저거 최소라는 자체가 시험에 나와요. 오케이 바리. 자, 우리가 투자한다는 거는 투자한 후에요, 그 전이에요. 전이죠. 근데 투자한 후에 수익률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실현 수익률이에요. 무슨 수익률이다? 그러면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현실이죠. 그러니까 1년 후가 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년 후의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1년 후의 수익률. 그래서 실현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실현 수익률. 그럼 실현 수익률은 그냥이다, 사후적이다. 사후적. 그래서 1년이 돼봐야 아는 수익률을 얘기하죠.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죠. 투자 제한에 들어갈 수가 없고 나중에 확인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여기 안에서 벗어나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대하고 실현 수익이 너무 벗어나면 위험 가능성이 커요. 그건 이제 이따가 제가 또 부연 설명을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기대 수익률은 예상이라는 게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예상. 기대라는 게 들어가서 찍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구는 무조건 따라서 요구르트 주소 주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최소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최소가 나오면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예상이 나오면 기대 수익률. 할 수 있어요?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있다가 1년 후에 사후적으로 현실적인 1년이 돼봐야 하는 수익률은 실현 수익률을 찍으셔야 돼요.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가볼게요. 자, 펜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지금 여러분들 319페이지 기대 수익률이 있어요? 그래서 1번만 가세요. 1번만.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있다가 기대되는이라는 게 나와요. 기대되는, 기도하는, 그래서 일단 기대하는이라는 게 나오면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가 예상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상이라는 거 찾으셔야 됩니다. 예상 수익, 예상 지출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기대 나오고 예상 나왔다? 그럼 무슨 수익률 찾으셔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고, 사후적이에요, 사전적이에요? 사전적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요구 수익률을 안 봤지만 밑에 박스를 한번 보세요. 어떤 수익률이 어떤 수익보다 커야 돼요? 기대가 요거보다 커야지만 채택하죠. 작으면 기각한다는 겁니다. 또 같을 때도 균형에 대한 상태로 간다는 것은 이따 말씀드리겠고, 자, 이번에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현실이죠. 그래서 이따가 실제 사후적 투자가 일어난 후에 현실적이 나왔다. 이건 무슨 수익률을 찍으셔야 돼요? 실현 수익률. 그래서 요거는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래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1년 후가 돼야 압니까? 그럼 내가 투자할 때 알 수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때요? 나중에 후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투자 판단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단 눈도장만 잠깐 찍고 오는데 284페이지 가셔서 눈도장만 딱 찍고 가시면은 거기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1번만 보고 갈게요. 1번만. 나중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자, 요거는 그냥요, 최소한을 찾으셔야 돼요. 파란 색깔 최소한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수익률 나오면 무조건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대체 투자안의 수익률로서,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따라서 기회비용, 자본의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내가 만약에 얘가 20% 나왔어요. 그럼 요구하는 게 10% 나왔어요. 그럼 10%를 선택하겠어요? 포기하겠어요? 포기하죠. 그래서 요 기대 수익률이 기회가 수익률이라면 포기한 어떤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넘기셔서 어떤 문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좋은 문제냐면 페이지 320페이지 가시면 아주 좋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320페이지 가시면은 그 예제 문제 하나 있죠. 이 예제 문제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박스에 있는 수익률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투자 수익률을 설명하고 있을 때 바르게 짝을 이룬 거 찾으셨어요? 그럼 찾아보세요. 이 세 가지 수익률을 아까 제가 어떤 단어를 갖고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지금 320페이지 하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럼 번호를 찾아보세요. 몇 번이 정답일까요? 안 되면 답을 보시는 몇 번? 2번이죠, 그죠? 그러면 기억에 어떤 단어가 키포인트일까요? 기대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너무 쉽죠? 근데 예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가요? 역으로 물어볼게요. 니은은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채소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럼 채소가 나오면 무슨 수익률이다? 요거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디귿은 현실을 거꾸로 해보세요. 투자한 후죠. 무슨 수익률이다? 실현 수익률이라는 자체, 이 세 가지를 고르는 게 기본 강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학교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걸 세 가지 맞히겠다고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갈게. 예상 나오면 뭐야? 기대. 채소 나오면 요거. 현실적으로 투자가 일어난 후 실현 수익률을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익과 지출을 계산한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고, 요거는 최대예요, 최소예요. 그럼 내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가 대상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충족해야 될 거죠. 그 다음에 자, 실현을 거꾸로 하면 뭐죠? 이건 투자 전입니까? 투자한 후입니까?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되는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여기까지는 난이도가 괜찮은데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을 게 밑에 3번 있나요? 양가로 3번 찾으셨어요? 이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예제 문제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균형시장의 전제로 한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의 관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엄청나게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겠는데 조금 전엔 괜찮았어. 이 글씨 갖고 찾으니까. 근데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천천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기대수익률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리고 이걸 갖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갑돌이가 지금 A 대안을 투자하는데 기대수익률이 요구하는 것보다 작게 나와야 돼요?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지만 투자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게요. 자, 시간 관계상 그냥 기대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가 무슨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요것보다 커야 되죠. 책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책을 자꾸 어디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체크할 때 지금 공부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할 때 뭐죠?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 참 재밌는 게 책을 보세요. 계속 보는데 도대체 어디 보시는 거예요? 이 책은 나중에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뭐가 뭐보다 커야 되죠? 기대가 요거보다 커야 돼요. 맞나요? 제가 나중에 하니까 편안하게 저를 보세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거보다 더 요거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기각하겠어요? 선택을 하겠어요? 선택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막 사람들이 막 들이대죠. 그럼 그냥입니까? 투자 수요가 늘어납니까? 늘어나요. 근데 수요라는 건 산수예요? 사려고 하는 수요예요? 사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산 게 아니에요. 투자 수요가 막 들이대거든요. 막 들이대는 거야. 막 살려고. 그럼 막 들이대니까 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그죠? 예전 가격보다 부르는 게. 그런 거 경험하시죠?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하는데 한번 전화해갖고 1억이면 내일 또 올라와요. 왜? 수요가 막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 그냥입니까? 요 1억에서 막 2억으로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보고 있어요? 그럼 아까 1억의 2천과 2억의 2천은 다른 거죠. 내가 원했던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왜냐면 투자를 했나요? 아직은 안 했나요?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시장 가치만 변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 버려요. 그렇죠? 그럼 내가 1억이 필요해요? 2억이 필요해요? 내 투자 비용이 높아진 거죠.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높은 건 여러분 생각보다 낮아져요. 왜? 1억이 있는데 지금 2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수익률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기대 수익률은 점점 상승한다,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 하락하거든요. 예상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같아져요. 기대와 욕구가. 그래서 나중에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나중에서는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는 균형에서 또 투자를 하겠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요구가 커요. 그러면 투자를 하시겠어요? 투자를 기각하시겠어요? 기각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투자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안 들이대요. 그죠? 사람들이 수요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투자 수요가 줄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하락해 버린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가격이 막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2천만 원까지 막 하락할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 내 투자 대비에 대한 이 비용이 적어진 거죠. 그럼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기대 수익률은 그냥이다 높아진다. 높아져서 같을 때까지 갑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나요? 아직 투자를 안 했나요? 안 했기 때문에 시장 가치를 변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실 때 초보자들은 가격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투자를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내 투자 비용만 높이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 갔어요? 그럼 이 자식들이 아주 머리가 좋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이 4번을 냅니다. 몇 번을 낸다? 4번. 이 중간에 생략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야매로 간다. 자, 나중에 얘네들이 그냥해요. 얘네들이 같아져요. 같아지죠. 그죠?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비름 떨어지는 단순하게. 같아지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 기대가 반대로 갑니까? 반대로 가지면 같아져요. 그런가요? 자, 얘는요. 지금 기대가 높죠? 그럼 같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높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다시 한번 머리는 어머님이 쓰라고 있는 거예요. 같아지죠? 그럼 어떻게 되죠? 기대 수익이 낮아져야지만 같아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나중에는 기대 수익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아,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얘가 크죠?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기대가 높아진다는 거죠. 요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파란 색깔로 지금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간 김에 가자. 1번 갑니다. 기대가 요거보다 크면 투자를 하시죠. 그럼 결국 투자 수요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죠. 근데 기대 수요는 점차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는 게 반대로 간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나중에는 균형으로 이루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2번 기대가 요거보다 작아요. 그럼 투자를 해요? 투자를 안 해요? 그럼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점차 어떻게 된다? 상승해서 나중에는 균형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 저자가 왜 파란 색깔을 했냐? 중간에 이 내용을 안 줘요. 안 주고 그냥 기대 수익률만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답은 잘 하시는데 빨리 확인 작업을 들어가야 돼요. 못 믿겠어요. 못 믿어서 일단은 항상 기대 수익률은 같이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이게 3번이에요.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지금 중간 과정을 안 물어봤죠. 대답 좀 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위험과 수익이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요구가 기대보다 크다고 돼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걸 생략해 버렸거든요. 그럼 우리가 항상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하죠?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가요? 그럼 지금 요구가 기대보다 크죠? 그럼 나중에 가서는 기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올라가서 같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지금 이거. 자, 화면을 보세요. 자, 지금 3번 보고 계시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중간에 요구가 기대보다 크죠? 대답해봐요. 투자를 선택해요? 기각해요? 투자 수요는요? 줄죠. 요거대로 가요. 머리 쓰지 말고.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걸 안 주어진 거죠. 그런가요? 그냥입니까? 다이렉트로 그냥 기대 수요를 먼저 물어봤습니까? 그럼 기대 수요는 점차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시험잖아요. 같이 가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 거를 물어봤나요? 중간 거를 생략했나요? 생각하고 기대 수익은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죠.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기대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반대로 갑니까? 반대로 간다 하시면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자, 원모 타임. 지금 3번 보고 계셔요?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투자의 요구가 기대보다 크죠? 대답 좀 해서 이것만 하고 쉴게요. 그럼 투자를 선택해요? 기각해요? 기각하죠. 수요가 감소하죠? 그럼 가격은요? 내려가죠? 그걸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지워주지 않고 기대 수익률을 다이렉트 물어본 거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지만 같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기대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럼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다시 몇 분이 막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다시 갈게요. 지금 이거예요. 요거가 크죠? 투자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투자 수요가 줄죠? 가격은요? 떨어가죠. 맞아요? 투자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투자했더만 그래.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요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 기대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기대 수익률은 상승한다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그냥입니까? 반대로 갑니까? 반대로 간다는 거죠. 중간에 생략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얘가 크죠? 대답할 때가 됐어요? 크죠? 그럼 점차 이제 같아지죠?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지만 같아져요? 내려 하락해야지만 나중에 균형이 이룬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됐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